비싼 순서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치면 지금 현재 강남에서 호재가 제일 큰 게 삼성현대 들어와 있고요. 아니요. 강남은 전체 다가 대로죠.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입지를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지.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박건일입니다. 네, 유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주석 실장님과 함께 강남에 있는 대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네. 대로변에 있는 아주 비싼 물건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강남에는 어떤 대로들이 있죠? 강남은 전체 다가 대로죠. 다 대로인데 최소 4차선, 6차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이건 제 생각이니까 예, 중요 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하죠. 넓고 좁고 그걸 떠나서 음. 중요 도로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강남대로 당연히. 아, 네, 강남대로. 그러면 네? 비싼 순서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근처 지가가 비싼 순서대로? 그걸 도로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대로변에 있는 건물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지가가 비싼 쪽? 제일 비싼 데는 강남역 인근이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뭐 가장 비싸다고 할 수 있는 곳 중에 한 곳이니까 그럼 일단 강남대로. 그럼 테헤란로도 비싸겠네요? 테헤란도 당연히 비싸죠. 전체 다 상업지구잖아요. 상업지니까 그러니까 강남대로, 테헤란로, 도산대로, 영동대로, 원주로. 그렇게? 예, 순서라고 하면은 왜냐하면 또 그 도로상에서 또 각 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럼 남부순환로는 어때요? 남부순환로는 이제 양재역 끼고 네. 양재역, 매봉역, 뭐 도곡역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쪽 라인에 이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요. 네. 상업지로 돼 있는 곳이 그렇죠. 강남구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로변 지가라고 본다면은 남부순환로는 조금 떨어지죠. 지금 말씀드린 강남대로나 뭐 도산대로, 뭐 테헤란로 뭐 이런 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죠. 그럼 타워팰리스는 남부순환로라고 말을 해야 돼요? 남부순환로로 끼고 있죠. 매봉역. 아니면 그쪽이니까. 원주로도 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 도로라고 하면은 그렇게 뭐 어디 구분을 짓는다기보다는 원주로 끼고 있고 남부순환로 끼고 있고 그렇게 있다고 보죠. 이제 원주로 같은 경우는 성수대교에서 연결돼서 쭉 나가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면은 가로로 본다고 하면은 도산대로랑 그 다음에 테란로가 일단은 중심 도로일 거고, 남부순환로는 제가 제외를 시킨 거고, 그리고 이제 세로로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연결된 데가 한남대교는 강남대로, 그 다음에 원주로는 성수대교, 그리고 이제 영동대교가 영동대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딱 이제 다리를 강보에서 다 넘어왔을 때 가로로 쭉 이렇게 연결된 데가 이제 도산대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테란로는 비싼 이유가 일단 다 상업지고, 강남대로도 쭉 놓고 보면은 거기도 상업지고, 아까 말한 남부순환로는 상업지가 아닌 곳이 좀 있고, 그러니까 양재역 인근은 상업지예요. 네, 맞아요. 쭉 이렇게 이어져 있지는 않아요. 음. 왜냐하면 거기 이제 학교도 있고, 뭐 타워팰리스 같은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랑 이런 것들이 대로변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궁금하신 게 뭐 지가가 궁금하시다는 아니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드론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냥 네. 어디에 위치해 있다로만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그래서 매번 말씀하시잖아요. 네. 뭐 하이엔드는 들어가는 위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말 한 번 잘못했다가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 물론 강남 대로변에도 있고, 네. 도산 대로변에도 있고, 네. 원주로변에도 있고, 영동 대로변에도 있어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저는 원주로변이 진짜 많더라고요. 원주로도 왜냐면 일단은 중요 도로고, 원주로 이렇게 쭉 끼고 들어오다 보면 논현동 끼고 있고, 그리고 압구정 끼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 논현동에 이제 고급주택 블럭도 끼고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테란로 다 만나고, 역삼역과 이제 선릉역 사이 이런 데 다 만나게 되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대여섯 개 몰려 있을 거예요. 한 블록 내에 좀 네.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네, 많이 몰려 있는데 그냥 제가 언뜻 떠오르는 것만 해서 벌써 뭐 아츠 노년, 보타니크 노년, 그 다음에 상지 카일로민도 펜트힐도 다 그쪽 라인이고, 상지도 2개가 있어요. 네, 도산이랑 엠민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원주로 같은 경우에는 비교하기엔 좀 그렇지만은 도산대로나 테란로, 뭐 강남대로 여기보다는 비교적 좀 싸요. 싸다. 네, 비교적 지가가 지가가. 네, 지가가 비교적 비교해서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코 싸지 않은데 비교했을 때 비교적 싸요. 그래서 일단은 보면은 분양식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쪽이 좀 먼저 됐고 거의 비슷한 네. 시기에 분양을 했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준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쪽 라인이 조금 먼저 됐고 비슷한 시기에 한 걸로 치면 그 앞전에는 물론 이제 다른 것들이 먼저 되긴 했지만 도산대로 쪽이 먼저 있긴 했지만은 그렇게 잘 되는 걸 보고 원주로 쪽 그 다음이 뭐 다시 뭐 강남대로 쪽 다가 다시 넘어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분양 시기를 놓고 본다면. 근데 뭐 그게 뭐 딱 이렇게 무슨 룰이 정해져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뭐 그건 이제 공급자들 이제 시행사분들, 디벨로퍼분들 뭐 일정에 따라서 움직여진 거니까 그렇게 해서 놓고 보면 원주로 쪽도 되게 많이 있고 그리고 강남대로가 많지는 않아요. 강남대로에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지가도 지가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선호하시는 지역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고. 강남대로 쪽에는 이제 강남역 그쪽 주변에는 오피스텔이 많아요. 그냥 일반적인 오피스텔이 많더라고요. 일반적인 오피스텔이라고 하시는 것보다 이제 과거에 공급됐던 소형 오피스텔. 맞아요. 예. 그게 많더라고요. 거기는 완전 수요가 넘치는 곳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되게 많죠. 근데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루카랑 갤러리 832가 거기에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 앞 전에 이제 루피드가 있죠. 예. 르니드도 있고. 르니드는 양지역 쪽이고. 그러니까 예. 어차피 강남대로변을 봤을 때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강남대로. 예. 하고 부티크 모나코. 부티크 모나코는 워낙에 이전은 과거에 이렇게 됐던 거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하이엔드라는 말을 안 썼었고요. 그렇죠. 예, 그때는 그냥 뭐 고급 오피스텔, 뭐 럭셔리 오피스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했었고 지금 이제 뭐 하이엔드라는 이제 타이틀을 붙여서 하기 시작한 건데 누누이 말씀드리면 제가 하이엔드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고가 오피스텔이죠. 네. 고가 오피스텔이고 그래서 이제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약간 고급 오피스텔 많이 들어간 자리는 아니에요. 그냥 부티크 모나코 하나 거기도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되게 특색 있어요 내부가. 건물 외관도 그렇지만. 맞아요. 예. 이뻐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로 이제 정말 업무용으로 많이들 쓰시는 곳이고. 근데 지금 이제 최근 분양된 고급 오피스텔 뭐 중소형이 되겠죠. 굳이 평형대를 나누자면 그런 것들은 솔직히 이제 주거 형태가 좀 더 강하죠. 뭐 물론 부티크 모나코도 안에 뭐 수전, 뭐 싱크대 뭐 이런 거 다 주방시설 다 들어가 있지만, 근데 바닥 난방이 들어가요? 부티크 모나코? 아니, 거기는 그 이전에 지은 건 아니죠. 네. 맞죠. 네. 지금처럼 뭐 이제 120제곱미터, 네. 그거는 바뀐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거 넘어가는 건 다 안 되죠. 그리고 그래서 강남대로는 말씀드린 대로 많지는 않고. 그 다음에 많이 공급된 데가 이제 원주로가 진짜 뭐 생각보다 네. 많더라고요. 저는 도산대로가 더 많을 줄 알았어요. 아니 도산대로는 비싸요. 도산대로는 비싸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보면은 그렇게 도산대로 쪽에는 공급될 곳도 많지 않았어요. 도산대로 쪽에는.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대부분 좀 대형 건물도 좀 많았고 그렇다고 원주로에 적었느냐 그건 아니지만은 지난 걸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은. 도산대로 있는 건물들에 비해서 원주로 쪽에 있는 게 규모가 조금 작은 것들이 조금 더 많았어요. 네, 비율로 맞아요. 따지자면. 근데 저는 느꼈을 때 도산대로 쪽에는 거의 업무 시설이 많았던 것 같고 원주로 쪽에는 뭐 주거 형태의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로얄 팰리스도 있었고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 아파트도 있었고 지금 아크로이스 뭐 그다음에 센트레빌이나 그런 것들이 있고 SK 리더스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스폴더 잘리는 이제 원 에디션이 됐고 그리고 이렇게 현대 인텔렉스라고 하는데 거기도 이제 주상업과 아파트가 있고. 도산대로에 보면 이제 세양 에이펙스라고 하는 뭐 을지병원 사거리에 이제 오피스텔 하나 있어. 그리고 대로변에는 뭐 영동대로까지 와야 이제 그렇게 해야 주상복합이 좀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업무 빌딩들이었죠. 근데 갑자기 업무 빌딩이었던 것들이 왜 다 오피스텔로 바뀌었을까요? 업무 빌딩이 전부 다 그렇게 되진 않았고 네, 그렇진 않았긴 하죠. 주로 이제 바뀐 거 보면은 이제 호텔들이 좀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좀 규모가 작은 곳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오피스텔이나 뭐 주상복합으로 그렇게 공급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아예 소형이거나 아예 중대형이거나 이랬는데 약간 중소형 이렇게 간 거는 아무래도 이제 가족들이 거주하는 것보다는 뭐 혼자 싱글이나 아니면 많이 해야 뭐 두 분이서 거주하는 형태가 좀 많이 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공급이 된 것 같은데 조금 많죠. 비슷한 시기에 이게 천천히 뜨문뜨문 이렇게 됐으면 모르겠는데 조금 많이 일시에 내년 되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 공급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준공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새로 분양을 하는 아니 건 준공을 말씀. 준공은 이제 쭉 이어져 있죠. 한 2025년
정도까지 그쵸. 쭈루룩 이렇게 쭉 이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급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거지. 공급이 조금 많은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이전에 그 강남대로 소형 오피스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비슷한 시기에 좀 많이 공급됐어요. 그래요? 강남대로뿐만 아니라 그 이면 정도까지 해서 테란로에도 정말 많이 됐고 선릉역 일대 거기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공년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면 비슷해요. 비슷비슷하게 됐어요. 비슷비슷하게 됐고 그건 지금 세대수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렇죠. 세대수 훨씬 진짜 네.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다 이제 솔직히 다 돌아가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때 가격과 지금 가격과 갭 차이가 좀 크다는 거죠. 매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임대를 냈을 때 임대가를 그러니까 분양가, 매가가 높으니까 임대가격도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과연 소화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소화가 되겠느냐 그게 네. 중요한 거고. 소화가 되겠냐 이렇게 보는 건데 시간은 걸려요. 무조건 시간은 걸려요. 시간은 입주장이라는 아파트도 그렇고 어디든 다 시간은 걸리는데 좀 돌아가고 나면 그럼 소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몇백 세대씩 한 개의 동 오피스텔에 좀 큰 단지 같은 건 몇백 세대씩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많아야 뭐 40개, 50개 한 개 동에 그런 것들이 쪼르륵 있는 거라 그래서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시간 좀 걸리고 조금 무리해서 하신 분들은 좀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입주장 지나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맞춰지지 100%는 안 될 거고 그렇죠. 어느 정도는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